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이 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이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남 2, 4, 5구역이 잇따라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이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한남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이 시세도 상승세를 점점 더 타고 있는데요. 소액 투자로 조합원이 되려는 수요자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족족 거래가 성사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관한 이슈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한번 이슈를 점검해 보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황희진영 아나운서께서 서두에 한남 뉴타운을 말씀하셨는데, 자, 소액 투자라면 1억 이하의 투자인데 2018년도부터는 소액 투자 1억 이하의 물건은 서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남은 얼마일까요? 그러면요. 한남은 이미 소액 투자라는 말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 지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신자의 DTI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DSR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최소 금액 말씀드려보면요, 5억입니다. 5억이 현찰로 통장에 5억이 있어야 본 지역은 투자가 가능하다. 자, 집은 우리가 평당이랍니다. 3.3제곱미터 1억 넘었습니다. 지금 비싼 데는요 1억 3천, 1억 5천 합니다.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주식에서 보면 대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잘 나가는 셀자도 있고요, 또 예전에 잘 나가는 아자도 있고요, 또 S사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대장주 부동산을 봤을 때, 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대장주가 강남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바로 한남동의 용산의 한남 뉴타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 왜 이렇게 오르나? 저도요, 제가 부동산 박사지만서도요, 고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고만 올랐으면. 근데 계속 오르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연구한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주제는 2018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왜 계속 오르나 시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걸렸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아버님이나 또 그 조상의 그런 암에 대한 경력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유전적으로 높다는 거죠. 암이 생길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왜 오르나 원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바로 10가지로 제가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첫 번째는요, 주택 부족입니다. 주택 부족.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냥 주택 부족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주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1년에 7만 8만 가구가 없어지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올 수도 파고요, 그 다음에 노후하고 있는 건물 리모델링 해서 한다면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또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멈춰 이렇게 하면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완화했죠. 완화했는데 이걸 또 강화했지 않습니까? 자, 강화를 했지만 수요가 많이
아직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인 2인 가구 또 신혼부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 수요가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또 폐지됐죠. 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으니 재개발 재건축이 또 활성화돼서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자면 또 빨리빨리 허물어야죠. 빨리빨리 이주하고 철거를 해야 새로운 아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이득이 되냐? 조합원들이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조합원들이 이득이 되다 보니까 빨리 이 분양가 상한제가 환원되기 전에 하려고자 하는 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많은 물량이 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2017년까지 유예해줬죠. 자, 유예를 해주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왔다? 강남 4구의 조기에 분양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강남 4구 어떻다? 주택이 가뜩이나 없는데 더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올랐다. 더 오를 것이다. 보여지고요. 자, 이제 재건축 초과 이 환수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재건축은 주춤할 걸로 보여집니다. 2018년도는요.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기 승인입니다. 자, 빨리빨리 하는 거죠.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주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자, 이주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주변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오르는 건 신축 아파트겠죠. 자,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저금리입니다. 자, 0.25 올려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됐다? 1.5가 됐지 않습니까? 자, 1.5입니다. 미국하고 똑같은 금리죠. 그래도 저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IMF 때 20%, 30% 뭐 이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저금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금리는요, 5%까지는 저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전세금 폭등이다. 자, 신문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전세금 폭등. 그런데 전세가율이 70%가 붕괴가 됐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네. 아, 그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매매가가 올라갔습니다. 매매가가 급속도로 올라다 보니까 전세가가 떨어진 것처럼. 왜?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억이었다 그러면 7억이면요. 7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매가가 10억짜리가 15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는 갑자기 7억에서 10억을 뛸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70%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이 8억이나 9억이 됐어요. 그러면 7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50%나 60% 되죠. 그러다 보니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올라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진 거 아닙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투자처가 없어서 어떤 현상이 나온다?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두 가지로 묶이죠. 첫 번째는 부동산과 서울 신축 아파트와 주식시장으로 몰릴 겁니다. 자, 이게 없다 보니 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또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났다?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갑자기 투기 바람, 투기 바람이 또 불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뜨겁다, 지구상에. 왜 그러면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상이에요, 가상. 허공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이거죠. 자, 그렇다 보면 지금 특히 2018년은 두 가지로 압축해봅시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림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아홉 번째, 정치 경제 불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열 번째입니다. 이게 핵폭탄이죠. 서울 지역, 경기도와 같은 신도시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보니 기존 집을 부셔야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희소성 가치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울은 신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써도 약발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차라리 시장 경제, 시장 가격에 그대로 순리에 맡기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부터 한번 점검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이 투자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38제곱미터로 총 3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10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월세 시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 153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7억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앞서서 주식으로 치면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남 뉴타운, 그렇다면 이런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예, 벌써 실투자금이 크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는 제가 뭐 한 2억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요. 자, 대출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금이 크다. 그때 살 걸,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지 마시라고요. 또 지금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또 손듭니다. 자, 3월 달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죠.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걸로 제가 대예언을 해봅니다. 3월 10일 정도에 나지 않을까 예언이 됩니다. 자, 그러면 7억 가지고 투자 못한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되면요, 실투자금 9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자,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지역입니다. 자, 강남 분들 이제 어떻다? 예, 용산 한남 뉴타운 와서 돈 자랑하면 안 된다. 예. 자, 이제 이 지역이 대장주가 됐다는 겁니다. 대장주. 자, 본 지역은요, 용산 민족공원 84만 평 있죠. 강남에 84만 평 공원이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이 있죠. 이 선릉역 진점에 선릉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 왕릉이지 않습니까? 자, 이 지역이 있고요. 84만 평 갖고 있는 데는 용산구밖에 없어요. 그 뒤에 또 있죠, 공원이요. 예, 남산입니다. 남산. 어마어마하죠. 다 합치면요.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 다 합치면 2만만 평은 되겠네요. 200만 평. 200만 평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인데 그 위에 누가 산다? 우리나라에 돈 많다는 재벌 총수들이 이 지역에 딱 자리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가 또 창출이 되죠. 바로 이 지역, 제가 단언컨대 명당 중에 명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배산임수의 작청룡 우백호를 가지고 있죠. 배산임수에. 그 정중앙에 있다. 바로 재벌 총수들이 이미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억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부가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현재 호재가 너무 많은데요. 네. 제가 정부라면 이 호재를 반으로 좀 줄일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가서 탈이다. 호재가 너무 많다. 첫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자체가 호재입니다. 전체적으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고요. 근데 1구역은 취소가 됐습니다. 2구역부터 5구역까지 끝나면 15,000세대가 거의 들어올 걸로 예정이 돼 있다. 천지개벽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의선 연장 해체했습니까? 문산부터 용문까지요. 예, 또 용산 아닙니까? 용으로 끝나네요.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지역 용산부터 한남역까지 지어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까지입니다. 2039, 2023년까지네요. 그 다음 신분당선 연장이 또 착공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자, 1단계 신사까지 하고 2단계 바로 용산 지나가서 용산역까지 가는 거고요. 캠프킴 유엔사 부지 또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미 보시면은 유엔사 부지, 예, 매각이 됐고요. 캠프킴 수성부지 남았습니다. 이 지역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지역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84만 평. 어마어마하죠. 아마 5천년 역사에 84만 평 공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이 지역밖에는 없다라고 제가 가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외인 아파트 요즘 일반 분양한다고 계속 신문지상에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당 평균가가 6천만 원이고요. 최고는 1억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런 지역이 위치했고요.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제가 봤을 때는 3월부터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재개발한다는 거죠. 다시 개발을 가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123층입니다. 이 지역은요 133층이죠. 잠실보다 더 높은 백층 건물이 탄생합니다. 바로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가라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장주다라고 가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벌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네. 예,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산 입지, 예, 명당 중인 명당. 배산 임수요, 자천용 우백호요, 딱 돼 있고요. 사업 속도 빨라졌습니다. 이제 한남 뉴턴 예전에 2000년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2000년부터 17년 걸렸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 시에 인가가 나면요 1년 후에 관리 처분 인가 나고 2주 절거합니다. 그럼 언제 입주한다? 2022년 7월에 서울시가 입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 속도 빨라졌습니다. 사업 시에 인가 나면 프리미엄만 제가 예측해보면 2억은 더 붙는다. 현 시점이 더 붙는 겁니다. 자, 6,000세대 대규모 단지를 오늘 소개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매물 저희가 가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취득세 1.1%죠. 관리처분 인가나면 취득세 4.6% 됩니다. 그럼 4.6%에다가 실투자금 더 들어가고 피 더 줘야 되고 그때는 뭐 살 수가 없다. 그때는 10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실투자금만 10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는 매물도 있고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전세 월세 끼고 사면은 내가 그래도 실투자금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럼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59제곱미터입니다. 25평형이고요. 좋은 분양가는 7억 정도로 전망을 해봅니다. 2022년도 입주 시점 전망을 해보면 17억까지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볼 거예요. 자, 임대가 전망은 1억에 월 4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요. 자, 주변 지역 H힐이 있습니다. 59제곱미터 현재 15억 원입니다. 한 6개월 전에 14억 원대였는데 1억이 또 올랐더라고요. 1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한강 조망권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강 조망권이 된다면 17억 원은 안 가겠냐 이거죠. 바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격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현재는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10억 8천이고요. 현재 임대 들어가 있죠. 보증금 1억 천에 월세 153만 원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출은 2억 천이 가능합니다. 2억 천. 예,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DSR 또는 신디차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액은 7억 6천만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로 2015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투룸 구조의 욕실 1개, 거실 1개로 총 4층 중 3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 원이고요.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매물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저희 짚어볼게요. 예, 본 지역도 높은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남구의 논현동입니다. 또 강남구가 개발 호재가 또 집중돼 있거든요. 거기에 용산구도 집중돼 있지만서도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시 시세 상승이 엄청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거기에 본 지역은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바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확정이 된다면 이 지역은 용산과 거의 버금갈 것이다 보여집니다. 네.
네, 한남 뉴타운 만만치 않게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강남구 논현동 입지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입지는요, 지도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지역은요, 바로 이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7호선 지나가죠. 예, 그 다음에 9호선 또 지나가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분당선, 예, 지나가죠. 예, 신분당선 지나갑니다. 트리플 역세권이죠. 이 지역, 예, 직장인들이요, 예, 아마 가장 많이 상주하고 있고 가장 또 많이 집중되는 이 지역입니다. 직장인들이 바로 이 위치에 있는데 본 지역도 이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각으로 된 게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데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떻다? 아파트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아파트입니다. 자, 근데 그 위에 제가 논현동이라 쳤습니까? 뭘로 보일까요? 예, 다세대 빌라 밀집촌입니다. 이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됩니다. 추후는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재개발이 된다면, 이게 아파트가 된다면 이 지역은 아마 25평 아파트가 18억, 19억 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먼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선점하시라고요. 선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을 더 올릴 만한 호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9호선 3단계 연장, 예, 곧 됩니다. 보험병원까지요. 자,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착공 들어갔기 때문에 1단계 2019년에 신사역까지 개통돼 2단계 용산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남 언더그라운드 시대 지하도시가 탄생이 되죠. 어디서부터요?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젊은 층이 이 지역에 가뜩이나 많은데 더 젊은 층을 집객하는 효과, 깔때기 효과, 더 모이게 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삼성타운 옆에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삼성타운의 2배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제3의 롯데월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경북수도 지하, 이게 핵폭탄이죠. 어마어마합니다. 4조 5천억 또는 5조 사업입니다. 지하가 된다면 이 지역의 7위 수혜지가 바로 논현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제터널 개통 2019년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인구가 이 지역 강남구로 더 몰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입지나 호재적으로 매력이 굉장히 높아서 매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신축 아닙니다. 좀 됐습니다. 한 2년 됐다. 예, 됐고요. 이미 입주도 돼 있습니다. 근데 거주도 가능하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대리석 건물입니다. 대리석 건물이고 주차장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풀옵션 드리는 조건의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매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매매 금액은 3억에 나왔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 8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금은 1억 1천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전세는 한 2억 5천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투자액은 5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2개의 매물 살펴보셨고요. 이번 주에도 박사님 무료 세미나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02-63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궁금증들 문의 주고 계시는데요. 박사님, 이번 주 세미나 어떤 내용들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2018년도는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자, 전문가라면 부동산 박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면서 15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꼭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자가 감으로 제주도 투자했다면 망합니다. 큰 다칩니다. 자, 감으로 경기도 동탄에 역전세는 나옵니다. 안 됩니다. 이제 감으로 투자 시대는 완벽하게 지나갔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상담을 받아서 투자하는 시대다. 그러면 세미나 오시면요,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약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도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 상담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